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증시 저평가를 딛고 밸류업을 위한 세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방향성은 긍정적이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압박에 이어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사실상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계가 위기 극복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책성 해임은 물론 투자 속도 조절과 신사업 발굴까지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백화점이 부산점을 커넥트 현대라는 지역 맞춤형 복합 쇼핑몰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신세계와 롯데백화점까지 복합 쇼핑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목요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증시 저평가를 딛고 밸류업을 위한 세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방향성은 긍정적이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연초부터 주장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증시 밸류업을 위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골자는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입니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 상장사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밸류업 공시기업의 주주의 경우 배당 소득세율을 낮추고 분리과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최대 주주의 주식 상속과 증여 시에는 20%의 할증 과세도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달립니다. 상장사가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5% 이상의 주주 환원분을 늘리면 그 증가분에 한해 법인세 5%를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배당을 많이 늘린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입니다. 기업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을 100억씩 늘릴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법인세 2억 5천만 원을 아끼기 위해 배당 정책을 확대하겠냐는 겁니다. 주주 환원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유인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주주 역시 전체 배당금에 대한 세금 감면이 아닌 늘어난 배당 금액에 대해서만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소야 될 국면 속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반대 의사까지 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관심사인 금투세 폐지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윤 정부는 연초 금투세 폐지를 야심차게 밝혔지만 시행 6개월을 앞두고 폐지 소식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금투세 폐지 국민청원이 6만 명을 넘어서며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없이는 애약이 무효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으로 또 엄청 빠져나갈 것이고 지수도 탄력을 못 받아서 또 만년 박스 피해 갇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 CEO들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일 16개 증권사 CEO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나 금투세 원점 재논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시행 시 자본시장 위축과 과세 형평성 논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을 위해 저리대출과 펀드로 구성된 3조 5천억 원 규모 신규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과 AI 분야 신규 자금 공급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은 첨단 산업 지원 프로그램인 초격차 산업 지원 프로그램 내 AI 분야를 신설하고 올해 말까지 3조 원 한도 자금을 공급합니다. AI 모델과 클라우드, 핵심 응용 분야인 로봇, 자율주행 기업들은 최대 1.2%포인트 우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 정부는 5천억 원 규모 AI 코리아 펀드를 신규 조성해 AI 기술 개발과 생태계 육성 지원에 나섭니다. 김 부위원장은 신속한 정책 금융 지원 확대가 AI 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압박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사실상 강도 높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건데 문제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모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당국은 가계대출을 담당하는 은행 대상 스트레스 DSR이 포함된 전체 DSR 규제 준수 여부와 전반적인 가계대출 관리 체계를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은행권 내 담보가치에 의존하는 대출심사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을 예고했습니다. 상환 능력 이내에서 빌려주는 대출 관행은 금융당국의 최우선순위 정책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임원회의에 이어 어제 은행권 간담회에서도 연이어 무리한 가계대출 확대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각 은행이 연초 설정한 경영 목표인 연간 2에서 3%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당국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까지 관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당국의 금리 인상 압박에 이달 초 KB국민은행은 가계부동산담보대출 가상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했고 하나은행은 가계주택담보대출 감면금리 폭을 최대 0.2%포인트 축소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고민 중인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정책이 엇박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그간 정부가 저리정책 금융상품을 공급하고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위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갑자기 2달 연기하는 등 시장대출 수요를 자극해놓고 이제 와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당국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DSR 규제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재계가 위기 극복을 위한 피나는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대표 해임은 물론 투자 속도 조절과 신사업 발굴까지 위기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김효진 기자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계가 하반기 경영 세판 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 회장의 해외 출장에 이어서 지난달 말 전략회의까지 개최했는데요.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어떤 방향을 세웠을까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주간 미국 출장길에 오르며 메타와 아마존, 퀄컴 등 빅테크 CEO를 연이어 만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빅테크 CEO들과의 만남에 이어 지난달 말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비전과 사업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회의에선 지난해 15조 원 가까이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낸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하반기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다가올 반도체 호황기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를 통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도 지난달 말에 경영 전략회의를 열고 경영 쇄신을 위한 1박 2일간의 끝장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경영 전략을 세울까요?
네, SK는 질적 성장을 위해서 대규모 사업 재편과 자금 조달 마련, 또 계열사 문책성 인사 등 여러 경영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박 2일간의 경영진 토론을 통해 SK는 AI와 반도체 사업 등 미래 성장 분야의 투자를 위한 재원 80조 원 확보, 또 3년 내 30조 원의 잉여 현금 흐름 생성을 통한 이 부채 비율 100% 이하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우선 219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축소하고 합병하면서 중복 투자와 같은 문제점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그리고 SK온과 SK엠무브의 합병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사업 재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는 국내 택시 사업에서 손을 떼는데요. IB 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의 자회사인 티맵 모빌리티는 우버와의 합작사 우티 유한회사 지분 정리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그룹 전용기 등을 매각하며 자금 확보에도 나서고 있는 가운데 SK리츠가 보유한 일부 자산들이 매물로 나올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SK리츠는 서린동 SK사옥, 수처리센터, 주유소와 분당 유타워, 종로타워 등 알짜 부동산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리밸런싱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매각에 들어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캐즘으로 성장이 지연되고 있는 SK온은 경영 전략회의 후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달성할 때까지 C레벨 임원의 연봉을 동결하고 또 C레벨 임원진의 거취를 이사회에 위임하는 등 변화된 경영 환경에 따라 경영진부터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도 미국 출장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영 방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네, 최태원 회장은 현재 열흘 넘게 미국 출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용 삼성 회장과 시차를 두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출장의 성과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사업 등 미래 사업의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 회장은 미국 출장 중에 열린 경영 전략회의에 화성으로 참석해 그룹 보유 역량을 활용해 AI 서비스부터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펙스 추구협의회는 반도체 위원회를 신설해 AI와 반도체 밸류체인 관련 계열사들의 시너지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구광모 LG 회장은 LG그룹을 이끈 지 6년을 맞았습니다. LG그룹은 어떤 경영 전략을 세웠을까요? 네, 구광모 회장은 지난달 17일에서 20일 미국 출장길에 올라 테네시주와 실리콘밸리 등을 방문했습니다. 북미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미래 사업 준비 현황을 살폈는데요. LG전자 생산법인과 LG엔솔과 GM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 등을 방문했고 또 실리콘밸리에선 AI 분야 등 미래 준비를 위한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LG는 AI와 바이오, 클린테크, 이른바 ABC 산업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사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LG는 올해 향후 5년간 국내에 약 10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ABC 산업군의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미래 사업을 위해서 2년 만에 M&A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스마트폰 분야 네덜란드 기업인 애톰을 인수하고 자사의 AI 가전과 생성형 AI를 애톰의 개방형 스마트홈 생태계와 결합해 AI 홈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애톰의 인수 금액은 약 1,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재계의 위기 극복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김효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신세계가 수원의 스타필드를 선보인 데 이어 롯데백화점도 타임빌라스 수원을 띄우며 복합 쇼핑몰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는데요. 현대백화점 역시 부산점에 커넥트 현대라는 브랜드를 부여해 지역 맞춤형 복합몰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부산점을 커넥트 현대라는 지역 맞춤형 복합 쇼핑몰로 새롭게 선보이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더현대가 광역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였다면 커넥트 현대는 구도심 상권에서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되는 복합 쇼핑몰을 표방합니다. 더현대보다는 가격 범위가 더 넓고 2월 상품도 판매하는 등 합리적인 쇼핑을 원하는 고객을 타깃해 브랜딩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부산점은 오는 7일까지 영업한 뒤 2달간의 재단장을 거쳐 9월 6일 그랜드 오픈할 예정입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곳곳에 배치하고 부산시장을 콘셉트로 한 미식 공간, MZ세대를 겨냥한 패션 브랜드 입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오픈 예정인 충북 청주의 신규점을 비롯해 커넥트 현대의 추가 출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지난해 매출 최대치를 찍었지만 영업이익은 줄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설 자리가 좁아진 백화점들은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체험과 즐길 거리에 집중하며 복합 쇼핑몰 전환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스타필드로 복합 쇼핑몰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신세계부터 타임빌라스로 백화점과 쇼핑몰의 경계를 부순 롯데백화점, 그리고 더현대와 커넥트 현대라는 별도 브랜드로 세부 브랜딩에 나선 현대백화점까지 백화점 업계는 복합 쇼핑몰을 신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공간 재단장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오르자 목돈 부담이 적은 월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2만 건에 달했던 매물이 이달 초엔 25%가량 줄어들었는데요. 월세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 상승에 이어 월세도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월세 통합 지수는 102.2입니다. 전월 대비 0.27% 상승한 수준이자 1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월세는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은평구 북한산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는 올해 5월 말 보증금 2억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7개월 사이에 40만 원 상승한 겁니다. 강동구 고덕아이파크 59제곱미터도 지난 5월 보증금 2억에 월세 150만 원에 거래됐는데 작년 2월엔 같은 평형이 보증금 2억에 12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목돈 부담이 적은 월세로 갈아타려는 사람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5억 4,087만 원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3천만 원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129만 원입니다. 지난해 6월엔 124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수요가 늘자 매물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만 건에 달했던 매물이 이달 초에는 15,810건으로 줄었습니다. 공급 감소 영향에 전세에 이어 월세까지 요동치면서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팬데믹 이후 이동량이 늘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안전운전 할인 특약 등을 통해 선제적인 손해율 방어에 나섰는데요. 보험료 할인이 안전운전에 대한 유인책으로 효과적일 수 있어 UBI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자동차 보험 평균 손해율은 79.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 올랐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 손익분기점이 80%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이미 마지노선에 다다른 겁니다. 보험업계는 사용량 기반 보험 UBI로 손해율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용량 기반 보험, 즉 UBI는 차량의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주행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을 산정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기존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기본 보험료를 책정했는데 UBI는 기존 보험보다 비교적 차등화된 요율 반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안전운전 습관이나 첨단 안전장치 설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내놓으며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캐롯손해보험은 최근 보험기간 중 안전운전 달성 횟수에 따라 할인 보험료를 산출해 환급해주는 할인 특약을 내놓고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운전자 맞춤형 운전습관 피드백을 제공하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B손해보험은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게이션에서 안전운전 점수 61점 이상을 받으면 최대 16.6%의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최근에는 차량 주변 전방향을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달면 추가 4%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약도 내놨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장치와 전방 충돌 경고장치를 장착해 이미 보험료 할인을 받았던 고객도 추가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현대해상도 티맵 안전운전 점수가 70점 이상인 운전자에게 10%의 안전운전 할인 특약을 제공하고 첨단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UBI 상품 관련 보고서를 통해 UBI 시장은 안전운전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커넥티드카 증가 등으로 UBI 가입 가능 대상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차량 데이터 공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신입과 경력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대규모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에 달합니다. 통상 상반기 공채가 4월, 하반기 공채가 9월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7월에 신입과 경력을 동시 채용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상하반기에 신입 공채를 진행했으나 2021년부터 상시 채용으로 바꿨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채용에 나선 건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 HBM 선도기업 지위를 굳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설계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등 AI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 최근 신규 투자를 발표한 청주 M15X, 미국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준비를 위한 엔지니어 인력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모든 영역에서 대거 채용에 나섭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로직 요소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핀팻 분야 경력 사원 채용도 함께 진행합니다. 신입 사원의 경우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필기 전형인 SKCT와 면접을 거쳐 9월 말에, 경력 사원은 11월 중에 각각 입사해 근무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 사장이 오늘 질적 성장을 통한 기업 가치 1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할 근성과 체력을 길러야 할 뿐 아니라 자만심을 버리고 우리나라의 도전과 혁신의 DNA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CEO는 하반기를 맞아 구성원에게 보낸 CEO 메시지에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업과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며 조직 전체의 혁신을 가속해 나가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CEO는 현재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급격한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구성원들에게 펀더멘탈 강화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존 관행을 과감하게 바꾸고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낭비 요인은 없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은 투자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라며 꼭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민첩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조직별로 투자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깊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 중부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에 많게는 12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와 호남, 경상 서부에도 최대 80mm 이상이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는 밤사이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에도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취약 시간대 호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사고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오전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 낮에는 서울 29도, 청주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부분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 30도, 속초와 강릉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광주의 낮 기온 30도, 대구 33도로 덥겠습니다. 전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토요일엔 중부를 중심으로, 일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